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저희 추천 종목, 원래 마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 하나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리뷰를 해볼 종목들은요, 인지 컨트롤스, 그 다음에 이 모토렉스, 그 다음에 3기 EV, 그 다음에 KG ETS, 그 다음에, 성호전자, 성호전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하나투어, 그 다음에 후성,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 요 이제 모든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요 영상 하나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요, 잠시 좀 어디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하나로 대체를 좀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인지 컨트롤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는 현재 저희가 손실건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수익건입니다. 수익건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 종목이 한 16.68%의 수익이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 매수가는 9,025원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이 종목은 매수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임의로 사신 종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전혀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지 컨트롤스가 뭐죠?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테마에서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선암, 그 다음에 LNF는 아니고요. 모비스, 대창, 원익핀이 전부 다 뭡니까? 하락입니다. 얘 홀로 상승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오늘은 초전도체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초전도체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수급 동향 우리가 좀 반드시 봐야 되겠죠.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인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어제는 연기금에서 4천주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죠. 어제 11,000주, 오늘 35,000주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파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무서웠죠. 무서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동학개미TV 카페가 있는데 추천 종목 브리핑 해보시면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앤드림, V1텍,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엠플러스, SKC, 금량, 이노베이션, LNF, LG화학, 나노신소재, 솔브레인홀딩스, 이노메터리, 상하프론테크, 상신이디비, 코인테크,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사마알미늄, 에스코넥, 첨보, 솔루스 첨단소재, 롯데에너지, SK아이넷 테크놀로지, 후성, 표초코 퓨처엠, PNT, 대주전자재료, PI 첨단 소재 등등 해가지고 싹 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2차 전지들이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내려갔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은 또 되겠죠. 요거 혹시라도 이 종목 요게 뭐냐라고 이 카페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 잠깐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이 있는데요. 동학개미 TV라고 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동학개미 TV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카페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동학개미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추천 종목 브리핑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요 종목 하나로 대처한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인지 컨트롤스는 뭐죠? 외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모아가고 있다. 얘네들이 이틀 팔았지만 이 물량은 얼마 안 된다. 총 3일 팔았어요. 3일 팔았는데 오히려 매수한 날짜를 보십시오. 거기에 몇 배만큼의 물량을 더 모아간다는 것이죠.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1000주, 2000주 모아갑니다. 모아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인지 컨트롤스 어떻습니까? 26,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요거를 넘지 못하고 초전도체 효과 없다. 요런 이야기가 하루만 늦게 나왔어도 우리는 1차 목표가에서 절반은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하루를 두고 이게 급락이 되는 바람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매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고요.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 지금 나오는 거래량 어떻습니까? 이걸 좌우로 봤을 때 어떤가요? 오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오른쪽에 힘이 더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최근입니까? 이전입니까? 최근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알게 모르게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시장의 뭡니까? 바깥에서 이제는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8월 3일이죠. 인지 컨트롤스를 분명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초전도체를 보고 추천을 드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TMS, EMS, EP 등 해가지고 친환경차 부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해 2분기도 서프라이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6번의 추천 사유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BPS가 13,000원이 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지 컨트롤스가 그만큼 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의 우리가 실적을 확인해 볼 겁니다. 1분기에 61억 나왔는데요. 2분기에 91억입니다. 더 좋아졌죠. 기업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BPS는 더 올라갑니다. 1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가격도 6% 올라갔지만 뭡니까?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유동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서 거래량이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40만 주씩 나와준다면 괜찮은 흐름이다. 괜찮은 거래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지만 지금 자리에 양봉이에요. 양봉에 거래량이 조금씩 붙는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양봉에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일 또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생각만큼 많이 붙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구나.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때 거래량 강하게 터지고 음봉의 거래량 적게 터지고요. 요 음봉은 아예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괜찮은 흐름입니다.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갔고요. 모든 이평선들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매물이 많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토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렉스가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인데요. 거래량은 음봉의 길이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모토렉스가 장 초반에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종목이 밑꼬리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달고 있다. 요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토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율주행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이 모토렉스는 언제 추천했습니까? 8월 16일 날 우리가 추천을 했었죠. 아모그린텍이 아니고요. 8월 14일인가요? 봅시다. 자, 8월 14일 날 모토렉스를 추천했었죠. 17,750원인데 우리는 2차 매수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매수까지 됐어요. 2차 매수 죄송합니다. 2차 매수까지 돼서 평균 단가가 현재 16,875원이에요. 근데 이제 모토렉스도 수익권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니지만 수익권이에요. 한 9% 정도 9.83% 정도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은요. 이 모토렉스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좌우를 비교해 봤을 때 좌측보다 우측의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게 지금은 행보를 하고 있지만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토렉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9월 13일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외국인이 사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줘야 얘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사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옆으로 밀고 있는 구간이다. 이게 이러다가 언제 빵 터뜨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400원입니다. 21,400원이 혹시라도 온다면 50% 정도 매도하겠습니다. 50% 정도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도가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수익 인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 적어 주시고 인증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의 10%를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토렉스도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우리가 실적은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죠.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토렉스의 실적입니다.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억에 178억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을 주고 2하면 328억이에요. 자, 328억입니다.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650억 이상은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14 더하기 15입니다. 그러면 거의 3천억 정도 되는데 한 6천억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3분기에 영업이익이 219억으로 예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결과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토렉스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토르 드라이브와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서 이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토렉스 전기차 타고 6천억 매출 6천억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모토렉스 EV 자회사죠. 전기 충전기에 애플페이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모토렉스 EV,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 MOU도 체결을 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지금 보시면 아스타나 모토스사와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전기차 충전소, 이 사업이야말로 한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추천할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토렉스를 추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도 차트를 보고 추천을 하나, 요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스마트 디스플레이, 차 오디오, RSE 디스플레이 등등등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자회사 전진 콘솔 로봇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은 모토렉스 이거 어쩌면 올해 이거는 장기 투자했을 때 25,9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자신있게 해드렸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나 모토렉스 보유 의견이고요. 다음은 3기 EV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오늘 장중에 15% 갔습니다. 15%. 저가는 오늘 마이너스 6% 갔어요. 야, 세상에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아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4,325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고요. 우리는 무상증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일 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밑꼬리가 제법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가 수급을 보시면요, 3기 EV 밑꼬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에서 눌렀을 때 요 밑에서 외국인들 오히려 샀다. 기관도 샀다. 기타 법인도 샀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력이 들어와 있고 이 운전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힌다 라는 말씀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단타 친 사람들 주고 보라고 그냥 내려 꽂았습니다. 내려 꽂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죠. 어제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박살이 나고요. 또 갖다 올려놓고 여기서 마감해서 이렇게 갖다 올려버립니다. 참 뭡니까? 운전하는 솜씨가, 세력들의 운전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이건 혼자 하는 주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뭡니까? 이런 아래 자리, 요런 데서 이미 산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동학개미에 여기 안산개미가 추천드렸던 이런 가격에 산 사람들은 올라가든지 말든지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37% 수익이에요. 더군다나 39%에서 우리가 보유 물량의 절반을 정리를 했습니다. 37% 수익입니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22일 날 팔지 말지 그때 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까지 뭡니까? 강력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기 EV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KGETS입니다. KGETS. 잠시만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GETS인데, 이 종목의 흐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밑꼬리를 또 강하게 달아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가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한 요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으로 끝이 났었죠. 우리는 이 전략표대로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종합개미 카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9월 1일이었습니다. KG ETS 추천을 드려왔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종속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KG 스틸과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구조가 바이오 에너지 부분, 철강 항만 부분, 자동차 제조 부분으로 세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이의를 좀 제기해 주신 부분이요.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이 매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폐기물 처리는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분명히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작년에 매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사유 보시면은요, 자, 모빌리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KG 스틸 괜찮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BYD 합작에서 한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LFP 배터리 고객 확보에 대한 이슈가 있고, 기아 EV5 BYD의 LFP 배터리가 장착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유동 주식 수가 2200만 주 이내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KG ETS에 우리가 1차 매수는 했고요. 현재는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실 구간인데 2차 매수가 진행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10,000원에서 급격하게 올라보다 보니까 조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의 지수들이 조금씩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저는 그냥 밀렸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저는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 자리가 결코 비싸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한때 3만원까지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KG ETS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 18,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한 요 정도 가면 50% 절반 정도는 우리가 매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다르죠. 오른쪽에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얘도 지금 당장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인지 컨트롤스처럼 될 수 있다.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졌지만 다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요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도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회사들의 가치 평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이죠. 자, KG 스틸입니다. KG 스틸 보시면은요. 철강하는 회사야. 철강업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벌써 상반기에 1,600억 벌었어요. 굉장히 좋죠. 8,3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KG 모빌리티 한번 봅시다. 자, KG 모빌리티 1조가 넘습니다.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SUV가 있는데, 토레스, EVX가 출격이 나왔는데, 또 요거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1조 7천억이고요. 아까 보셨던 KG 스틸도 8천억. 그러면 이 두 회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KG ETS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넘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시총이 얼마예요? 5천억이 채 안 됩니다. 저평가입니다. 확실하게 저평가입니다. BPS 얼만데요? 24,000원이에요. 24,000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싼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상반기에 2천억씩 나옵니다. 2천억씩 나와요. 그러면 올해 4천억 정도는 된다라는 것이죠.
당기순이익도 지금 1,500억, 1,500억인데, 한 3,000억은 나온다라고 봐겠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요 당기순이익이 좀 다르게 측정이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요거 괜찮다. 이미 뭡니까? 매출은 4조 원에 가까워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내려갔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KG 스틸과 KG 모빌리티가 강하기 때문에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저는 보유 의견드리고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있다면 우리는 전략표대로 행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요.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12,230원이 오면 추가 매수 우리는 할 겁니다. 근데 3차 매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아마 없지 않을까 요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강력 보유 의견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G 플러스인데요.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거 이중 바닥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카페에 새로 오신 분들은 요 종목을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개인은 사고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자리는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5,000원이 바닥이죠. 5,000원이 바닥입니다. 요거 요렇게 가다가 또 요거를 아마 저는 맞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가장 이제 9월 12일 날 추천이 나왔고요. 우리가 1차 매수가 5,55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매수를 할 수 있고 1차 목표가는 6,66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라고 설명드렸고요. 상반기 앨범 시장 유통 점유율 41.5%,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이 트레저가 정규 2집 디부트로 컴백을 했고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드림뮤비가 5천만 뷰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YG 플러스입니다. 자, YG 플러스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103억 벌었어요. 올해 92억에 84억입니다. 두 개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76억이에요.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340억 이상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4개년도 통틀어서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 YG 플러스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되었고 이 부분은 아마 올해 3분기로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YG 플러스 자회사 포레스트 팩토리가 있는데 요 회사가 보시면 인쇄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의 성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올라갈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역시나 신규 매수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우전자인데요. 성우전자는 제가 1,760원에 추천을 드렸고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지만 보시면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틀 동안 팔았던 이 외국인의 물량보다 오늘 빠지니까 더 추가 매수한 물량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쌀 때 모아야 됩니다. 이거 모아야 됩니다. 성호전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차트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새로 쓸 차트입니다. 요거는 기업의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 3,000원이 거의 최고점이죠. 이거 3,000원 넘어갈 종목입니다. 한번 보유해 보십시오. 한 6개월 제시를 제가 해 드렸다.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보시면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1000억 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벌써 1분기에 92억을 벌었습니다. 곱하기 2하면 왜 될까요? 180억, 180억 이렇게까지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180억 벌면 왜 될까요? 그러면 26에 뭡니까? 2918이 9배 좋아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왜 안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 종목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뉴스에서 빵빵 터트릴 겁니다. 이런 종목 있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보유하세요. 계좌의 10% 이상 갖고 가시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총 계좌의 금액이 투자 예수금이 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 몰빵하셔도 좋습니다. 몰빵을 하시되 어떻게 몰빵을 해야 되느냐? 전략표에 맞춰서 몰빵을 하십시오. 500만 원 미만이면은 몰빵을 해도 된다. 보세요, 여러분들. 성호전자인데 지금 보시면 SMPS 전원 공급 장치를 생산하는데 이게 프린터기, 복사기, 셋톱박스, 반도체가 적용되는 모든 전원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쓰임새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린터 같은 경우에 HP 들어봤죠. 유명한 기업이죠. 신도리코, 그 다음에 대만 및 중국 로컬 프린터 제조 메이커에 당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름 콘덴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DTB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바, 산요, 파나소닉, 애플 들어봤죠. 필립스 들어봤죠. 당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뭡니까? 필름 콘덴서는 태양광 인버터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쓰임새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영업이익 20억, 2023년 1분기 32억, 2분기 60억, 두 개 더하기 하면 92억, 벌써 100억 가까이 돼요. 100억만 벌어도 뭡니까? 작년 영업이익의 5배예요. 그러면 주가도 5배는 가야죠. 5배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몰빵을 하려면 이런 비실비실한 종목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몰빵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금이 500만 원 이하다. 여기다 몰빵하시면 됩니다. 근데 몰빵하는 방법도 한 번에 다 사라가 아니고요. 전략표 드렸잖아요. 여기 몰빵하겠다. 그러면 비중을 30%, 30%, 30% 요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30, 30, 40 요렇게 정하시면 돼요. 근데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한 종목만 매수를 하셔도 저는 6달 정도 보면 500만 원 넣었던 게 1000만 원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그래도 1차 목표가는 좀 작게 드렸어요. 우리가 좀 짧게 드렸습니다. 2080원이고요. 2차는 우리가 봤을 때 3500원. 제시를 했습니다. 1700원에 곱하기 2배를 했습니다. 근데 3500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인도에 지금 세운 합작사 중에 RPEC가 있는데 이륜 전기차 충전기 시장 1위로 올라선 기업이에요. 인도 최대 이륜 전기차 업체인 올라그룹과 장기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4분기 태양광 이 콘덴서도 실적에 반영이 된다. 10월부터 SK시그넷에 전기차 충전기 모듈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다.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 없다. 최소 6개월 보고 있다. 장기 투자 가능하신 분만 보유하셔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매수를 해야 된다. 제2의 JYP나 제2의 한미반도체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최종 목표가 3,500원으로 2배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역시나 강력 보유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저희 성북개미가 영상을 시간이 날 때 찍어 드릴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 보시면은 제가 잠깐 리뷰를 좀 하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 기관계에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연기금에서 사요. 연기금. 오늘도 샀어요. 주가는 빠졌지만 기관에서 계속 삽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매도 물량이 이틀 나왔지만 오늘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얘가 시장이 좋아지면 아마 다시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대한전선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습니다. 49,000원까지 했던 종목이에요.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기업이 나빠졌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한전선 어떻습니까? 아니 최대 실적 나온다고 하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게 진짜 의문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절대로 잘못된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성북개미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잘못된 종목이 아닙니다. 177억에 240억이에요. 더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417억이에요. 417억. 곱하기 1을 하면 올해 800억 나와요. 최소 2배는 가야 정상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워낙 소외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못 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8월 28일 보시면 대한전선 수주 잔액이 1조 5조를 5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인데 시총이 1조 5천억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BPS 장부상의 가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2% 이내였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 2%보다 높아요. 이것도 장점이죠. 근데 요 대한전선의 단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이겁니다.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요거를 좀 높일 필요성은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총은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대한전선하고 후성은 신규 매수를 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소외주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올라온다면 저랑 이제 성북개미는 올라오면 이거는 좀 한 2만원 정도 오면 매도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개미가 저보다는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더 잘 압니다. 3년을 찍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투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투어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의 추천이 나갔죠? 하나투어가 우리가 55,500원에 나갔습니다. 요 자리가 되겠는데 못 올라가고 자꾸 빠집니다. 근데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바닥.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요 종목이 하나투어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는 뭡니까? 약간은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중국의 춘절입니다. 춘절. 최대 명절이라고 하죠. 중국의 춘절이 지금 보시면은 9월 26일부터 중국의 춘절이라고 합니다. 중국설 아닌 아시아설 요렇게 되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요게 중국 춘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하나투어든 모두투어든 또는 파라다이스든 GKL이든 화장품주들은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대신에 이제 하나투어는 힘이 조금 약한 관계로 요거는 이제 신규 매수하셔도 되긴 한데 요거는 대신에 조금 적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기 2부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요 3기 EV 보여드렸고 요 밑인가요? 요게 하나투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회사가 하나투어가 나름 괜찮은 회사로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년 연속 적자가 나왔고 올해 들어와서 흑자 돌려놨어요. 그리고 3분기엔 뭡니까? 125억 정도, 요 정도 이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8월에 이제 패키지, 성객, 11만 7천 명인데, 지금 1인 판매가가 약 40% 증가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 여행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 회사가 조금 소외를 받기는 했어요. 받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 지분을 보시면은 유동주식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 회사가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턴 사원을 8월 달에 무려 100명이나 뽑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투어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지는 마셔라. 그래서 제가 요렇게 좀 해놓긴 했는데 몰빵을 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 종목은 몰빵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략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투어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후성입니다. 정말 속 썩이는 종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산 중단으로 한번 해먹더니 여기서 에칭가스로 한번 해먹습니다. 에칭가스고요. 여기는 전해질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최근에 안 좋아요. 오늘 우리 카페에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2차 전지 종목들 줄줄이 빠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종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싹 다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종목만 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시를 어떻게 주가를 못 터뜨려서 안 달인 건지 어떻게 그렇게 낼 수 있냐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렇지 중단하자라는 그 결론은 누가 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제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정도 올라와도 물량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조금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꼭 지켜주십시오. 요 종목은 조금 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연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4,000원, 5,000원까지는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 봤을 때 이것도 시원치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본전 정도만 봐도 물량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서 중단해버리고 여기서 중단하니까 이게 두 번이다 보니까요. 좀 상습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 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타기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인데요. 바이오니아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좀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 빠졌고 어제 보합권 하락했었고 오늘도 3.77% 그렇게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여기 금융투자에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은 사줬다는 것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셌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국인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은 이 코스메로나의 뭡니까? 여기에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메로나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다. 근데 이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요. 도착하면은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탈모이신 분한테 제가 드려가지고 제가 이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후기가 완성이 됐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은 이 종목을 더 사야 되겠죠. 더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종목에 대해서는 뭡니까? 다시 한번 투자를 해서 다른 분한테 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든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조금 내려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로 한번 써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스메로나 탈모 치료제가 지금 현재 아마존,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영국에서 먼저 팔았죠. 그 다음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뭐죠? 이탈리아, 요런 데서도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럽 전역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시장이 넓어진다면 분명히 뭡니까? 시장이 넓어진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넓어진 만큼 매출이 저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투자자별을 보시면 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샀지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200억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 쪽에서 이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내일. 셋째 주 목요일인가요? 아마 그런데 아마 옵션 만기일 거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손절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도록 하겠고, 저 역시도 이 구매를 했는 만큼 후기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알려는 드리겠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원래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50만 원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나중에 증명을 해서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모그린텍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오늘 아모그린텍이 좀 많이 밀려버렸어요. 밀렸지만 거래량은 실리지 않았다. 음봉에 비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도 약간은 소외를 받은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차 매수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2차 매수가 거의 임박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모그린텍 8월 16일 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13,140원 거의 다 와가네요. 만약에 이거를 요 가격까지 온다면 내일 요 가격이 온다면 우리는 2차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수 모든 것들은 전략표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박앤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고효율 자성 소재 만들고 있고요. 기업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된 상승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88억 작년에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9억에 31억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하면은 벌써 80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160억 정도는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가도 한 2배는 가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요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 물어봤을 때
요 아모그린텍이요. 고객사가 일정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추정치가 조금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96%나 증가할 것이다. 요런 전망이 있습니다. 요건 대신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173억으로 전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을 어쨌든 하향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은 ESS 외에도 테슬라와 리비안 그 다음에 고유율 자동 소재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전기차 가격 인하가 본격 시작됐는데 핵심은 전기차 판매가 하락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추정치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모그린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주가가 빠지면 우리는 더 사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거 종목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밀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전략표를 세워놓고 1차 매수가에다가 다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전략표대로 움직여서 안 되면 손절가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손절을 생각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2차전지 종목들 어떻습니까? 싹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무섭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 종목만 빠진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종목만 왜 이렇게 빠지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목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뭐죠? 숫자는 많지 않지만 3기 EV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모토렉스, KG ETS 네 종목이나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물론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 크고 적음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4개 정도가 상승 마감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천주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그린텍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요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1572억 원으로 추정치 하향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572억만 벌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세요. 아모그린텍이죠. 아모그린텍인데 작년에 1,400억 벌었어요. 근데 올해 추정치 하향했는 게 1,572억이. 그러면 매출 작년보다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모그린텍,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고 후성이 좀 문제입니다. 이놈의 후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대한전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종목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워낙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잘 못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천 종목 브리핑은 요 영상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찍다 보니까 어느덧 52분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학개미 TV를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 봐 주시고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동학개미 TV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